서산의 한 공사 현장 인근 상인들이 먼지와 소음 등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서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원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진시 의회가 상위 12% 시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창용 의장은 당진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밤 10시 이후 도시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가구가 봤다는 오징어 게임인데요. 달고나 뽑기도 인기를 모으면서 국내 한 인터넷 매장에서는 매출이 700%나 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넷플릭스가 금지된 중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무한 경쟁 사회와 불공정한 격차 사회,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잘 그려낸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놀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억을 소환해주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일확천금과 생존을 위해서 피 튀기는 게임을 해야 하는 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현실 세계 뉴스 시작할까요? 헬로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자신의 가게 앞이 어느 날 갑자기 공사 현장이 됐다면 어떨까요? 서산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지와 소음 등으로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민원 25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의 한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기존 도로를 걷어내고 새로 아스팔트를 깔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도로와 맞닿아있다는 것. 한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테이블을 닦자 행주가 시커매집니다. 주인은 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든 상황에 손님 하나 받기가 힘들 정도인데 앞이 이렇게 파버리면,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저렇게 파버려서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 먼지 구덩이에 누가 밥 먹으러 오겠냐고요. 그 어쩌다가 온 손님도 그냥 가버려요. 그냥 이 뭐 시끄러워서 먼지 때문에 먹지를 못한다고. 바로 옆 자동차 광택업체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광택 작업은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흙이 많이 묻는 상태라 저 같은 경우는 좀 피해가 많죠. 예약 손님들이든 그렇지? 저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영업을 지금 못하겠다. 도로상이 이러니까 뭐 오라는 손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상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공사를 시작해 3주가량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참다 못해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황.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는 5일 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발주한 서산시가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부직포 설치 등을 제안했지만 상인들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 서산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업 손실 보상은 어렵다며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현재 방법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쓰는 거는 야간이든 공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해드리는 거가 최선의 우리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는 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업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지자체에서 도로공사나 그런 거를 할 때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덜 가게끔. 공사는 다음 달은 돼야 끝날 전망.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원 25 한보호입니다. 국회에서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높은 자살률과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그리고 폐광산 오염수 유출 문제 등이 언급됐는데요. 국감 주요 내용을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높은 자살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도내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7.9명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자살률 1위인 충남이 보건복지부의 예방사업평가에선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살률이 높은 건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방침에 따라 충남도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 14기를 폐쇄해야 합니다. 양기대 의원은 보령화력 폐쇄 당시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떠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령 지역 폐광산에서 오염수가 유출돼 보령댐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20년 전 폐광산에 수질 정화시설이 설치됐지만 철제 구조물과 황철석에서 철 성분이 함유된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령댐이 충남 서북부 도민의 식수원인데 지자체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 관리에 무관심하다며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양 지사는 업무 보고를 통해 충남 공항 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무늬만 혁신도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내포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에 있어 쓰레기 처리와 지역 화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생활 문제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창용 의장은 13일 본회의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당진시의 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남도와 14개 시군은 소득 상위 12% 주민에게도 자체 예산으로 국민지원금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진시는 기존 정부 방침을 존중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식당 영업 제한으로 야간에 공원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자체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8일부터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관내 모든 도시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수칙 위반과 민원이 잦은 공원들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국회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오후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산공항에 대한 공세 협공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서산공항은 이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항공사업과 공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프랑스는 2시간 30분 거리에 대한 국내선 항공운항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경제성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항 건설을 우려하는 분들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의원님 말씀에 취지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민간 항공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전체 7억 2천만 톤 중 1,600만 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지사는 특히 공항이 생길 경우 2018년 기준 인천과 김포, 청주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약 14만 대의 차량이 대당 65km씩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며 공항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사님 전국에 민간공항이 없는 곳이 몇 개나 되냐라고 물었고 양 지사는 충남에만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운영하는 국립나무병원이 우리 생활권 주변의 나무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해충 피해를 받는 수목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김보미 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김보미 연구사입니다. 네, 국립나무병원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권 수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국립나무병원은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주변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로 진단과 처방을 해주는 나무를 위한 병원입니다. 저희 국립나무병원에서는 공공기관,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해 병해충 피해, 생리적 피해 여부를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살피는 생활권 수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기별 밤나무 해충 방제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목 피해 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산림 과수에 병해충이 생긴 경우 진단과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수목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목 진단 서비스는 무료이니 수목 진단을 원하시는 나무의 상태, 식재 시기, 약재 사용 이력, 비료 시비 등 관리 내역과 나무 전체 또는 병해충이 발생한 부위의 사진을 준비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에 국립나무병원 문의상담 게시판에 수목 진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41-635-7361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 산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최근 밤나무 혹벌, 호두나무 갈색썩은병 등 산림 과수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는데요. PLS라는 농약 사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에 따라 수목별로 병해충에 알맞은 농약을 사용해서 방제해야 호두 등 수확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수목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도 사람처럼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 병해충에 강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병해충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생육 환경이 좋지 않아 나무의 수세가 약해지면서 병해충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을 입었다고 농약을 치기 전에 수목 전문가를 통해 나무가 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지 나무의 상태를 살피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나무와 사람 모두가 건강한 환경을 가꾸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권 수목 진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김보미 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을 수확 시기를 맞아 농기계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화재는 70건입니다. 이 중 36%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해 추수 시기에 화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엔진 과열이나 과부하 등이 40%를 차지했으며 농기계 종류는 트랙터가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농기계마다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 여자고등학교 양궁부 한솔 선수가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 선수는 경북 예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양궁 여고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8월 중고연맹회장기 대회에서도 한 선수는 만점으로 세계 기록과 동점을 이루며 제2의 안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 선수는 오는 25일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첫 태극마크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